오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박대일 기자랑 헌혈 얘기하다가 좀 처음 알게 됐는데 헌혈도 예약할 수가 있다. 4378님이 예약제 헌혈 앱 정보 유익하다고 고맙다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예약과 노쇼예요. 맞습니다. 이거 예약 부도라고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헌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또 하러 가셔야 되긴 하는데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고속철도, KTX 같은 거 예매하려고 그러면 주말에는 거의 표가 없고 그렇죠. 구하기도 힘들고. 그 명절에는 진짜 전쟁 그 자체잖아요. 막 새벽부터 막 누르고 난리가 아닌데 막상 주말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 막상 출발하기 한 3시간 전이 되면 막 표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지난 9월 한 달간 발매한 KTX 열차표가 1,051만 장 가운데서 출발 당일에 반환된 표가 128만 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 발매한 표 중에 약 12%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사이에 반환되는 표가 당일 취소표의 약 65%나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전에. 그렇죠. 더 놀라운 거는 모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철도공사 SR 자료를 한번 비교해봤대요. 그랬더니 올해 설 명절 기간에 열차 판매 좌석이 793만 장이 팔렸는데 네. 그중에 303만 장, 그러니까 약 38%가 반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팔리는 표 중에 10장 중에 4장 가까이가 반환됐다는 거죠.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심지어 여기서 34만 장은 재판매가 되지 않아서 결국 빈 좌석으로 운영됐대요. 그러니까 명절에 그렇게 엄청나게 예약 전쟁 치르고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4%가 의 자리가 비어서 운영됐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습적으로 예약 부도를 내는 고객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일단 예약하고 보자. 그렇죠. 심지어 철조공사에서 한 고객이 3만 880장의 열차표를 구매한 다음에 이 가운데서 99% 이상의 표를 반환했는데 그 반환금만 16억 2,700만 원이었대요. 그거 안표 팔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기차뿐만 아니라 영화 예매도 우리 뭐 유명 영화관 브랜드 이야기 들어보면 예매 취소율이 약 한 30% 정도 된다 그러고 되게 높네요. 예,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높네요. 근데 이게 뭐 예약했다 취소할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게 이게 경제적인 피해 규모가 또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예약부도 노쇼 관련된 피해 접수 건수는 4,506건이었고요.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만. 그리고 2017년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만 봤는데요. 예약부도에 대해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 5천억 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용 손실이 연간 10만 8,1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예약부도율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예약부도율이 제일 높은 데 음식점이었는데요. 20%, 병원이 18%, 미용실이 15%, 고속버스가 12%, 그리고 뭐 공연장이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점은 5번 예약을 받으면 그중 한 명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 부도가 나면 준비된 식자료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또 이런 상황 반복되면 직원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한 11만 명에 달하는 고용 손실이 생긴다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항공사들도 이렇게 노쇼 예약 취소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300석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약을 받잖아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부작용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오버부킹이라고도 부르고 이중 예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아까 말한 철도는 빈좌석이 생겼는데 못 팔아가지고 비어서 가는 거고 항공은 애초부터 빈좌석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더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약한 고객이 다 오면 누군가는 못 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이중 예약 관련된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오버부킹으로 인해서 탑승이 거절된 미국 승객이 47만 5천 명이었대요. 와. 근데 이 가운데 더 황당한 거는 의사에 반해서 난 끝까지 탈 거야 이랬는데도 강제로 좌석을 뺏긴 승객이 무려 4만 1,000명.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그쵸. 항공사가 예약을 더 받아서 자리가 없다. 다른 비행기 타라. 그렇죠. 황당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건, 2020년에 3건, 2020년과 2023년 각각 7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제 요통만
따진 거니까 실제 피해 사례는 우리나라도 꽤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중 이약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항공편을 알아봐주거나 숙박 및 금전 보상 등을 해주는 제도가 각 나라 및 항공사별 다 있거든요. 그렇죠. 보상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지만 당하시게 되면은 이 보상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거 관련돼서 확인하신 다음에 따져야죠.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운 좋게 그 이코노믹석이 꽉 차서 이거 뭐죠? 그 앞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에 완전 이제 행운인데 그냥 아예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 비행기를 타게 된다. 보상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 안진수님이 그래서 예약 접수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예약금을 받는 게 과연 답일까요? 사실 이제 예약일에 식당 이용하면 예약금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취소하면 이제는 몰취하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캐치 테이블 입점 매장 만 개 가운데 약 51%가 예약금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10% 이상이던 예약 부도 비율이 예약금 제도를 도입하니까 1% 미만으로 떨어졌대요. 그 예약금은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안 오면. 근데 대부분은 사실 돌려주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근데 보통은 이제는 왜냐면 안 돌려주면 또 고객 싸우니까. 입장에서 예. 아유. 그래서 예약금만으로도 이제 90% 이상 예약 부들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약은 이제 계약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문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 저희 경제 상식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김완규님이 정답 빌 게이츠 취소하고 이 사람입니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그래서 예약금을 도입을 하면 취소율이 확 낮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약금을 또 도입하지 않는 곳들도 있거든요. 뭔가 좀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예약금을 도입을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뺏길 거라는 생각도 있고 예약금이 관련돼 가지고 약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너무 금액 높이면 좀 기분 나빠서 안 오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너무 조그맣게 하다 보면 뭐 이거 날리지 이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야 우리 식당은 인기가 엄청 많으니까 예약금을 많이 받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원이 많거나 고급 식당을 예약하려면 수백만 원을 선결제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 캐치 테이블에서 이뤄진 예약건 중 최고 예약금이 45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뭐 단체였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심지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예약금을 낸 이용자의 누적 결제 금액이 3,3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약의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기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뭐 5명, 8명 회식한다 그러면 예약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많고 한 10분 정도 늦었으면 늦으셨죠? 그럼 예약금 몰치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럼 예약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약금이 또 부담된다는 소비자들도 있고 예약 부도 노쇼를 내면 안 될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노쇼 관련돼 가지고 그 지금 공정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는데 어제 행정예고로 만료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외식업소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오마카세, 우리말로는 막힘 차림이라고 하죠. 네. 파인다이닝 같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그러니까 40% 이하예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 2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 예약금 제도를 운영할 때 좀 탄력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예약 24시간 전에는 뭐 무료, 3시간 전에 2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리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 예약금 내는 거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통 식당 가면 대부분 핸드폰 번호 넣으면은 포인트 적립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거를 포인트로 예약금을 대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약간 좀 덜 그 돈을 내는 건 아니니까 덜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차피 이 포인트란 것도 이 가게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금화 되는 거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절충돼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약금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소비자들은 또 고민을 하고 그러자니 또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를 마칠